한번 기초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중간에 강의 이렇게 초급반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기초를 아주 간략하게 그냥 특급으로 막 소스피드로 해드렸어요. 아주 요점만. 그러다 보니까 또 모르신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반을 아예 하나 만들자. 그래서 2월 되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 단계별로 해서 신설을 했는데 여기 기존에 배우시는 분들이 모자라시는 거 여기서 또 충족하게 여기서 하시자 그러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요반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반을 했으니까 오늘을 하면은 그때는 막 요 표로 해서 바로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했었어요. 요 표를 가지고 바로 했는데 이제 서론으로 이제 역사 공부를 조금씩 해줄 거 다 아시는 건데 한번 이렇게 조금 집약해서 역사 공부를 좀 얘기처럼 이야기하는 건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이제 원래 역이란 게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것 정도는 여기서 이제 다음에는 펼쳐나가는 음양에서 사주 이론까지 나오는데 사주라는 그 이전에 어디서부터 이 사주가 나왔는가 그 위로 시초로 올라가 보면은 주나라 때 그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주나라 때 역이다 그래서 그걸 주역이라고 해요. 근데 역이라는 거는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사망오제 시대, 중국의 사망오제 시대 때 태오보키 씨가 괴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기룡을 점치는 약간 점술적인 그런 걸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역이라는 거는 태오보키 씨라는 한당고기를 읽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읽으셨어요? 한당고기를 읽어보시면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걸 좀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전편을 앞에는 좀 호기심 많게 재밌게 읽었는데 나중에 뭐 신라 뭐가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역사로 막 얽혀설켜서 머리가 아팠는데 그 한당고기를 읽어보면은 태오보키 씨가 원래 동이족이라 그래요. 동이족 우리나라에 그래서 맨날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중국이 원래는 원류는 우리나라다. 그 얘기가 그냥 바람처럼 안 들은 관심 없는 분은 그 얘기가 그냥 바람처럼 지나갔을 것이고 관심이 있는 부분은 저건 뭐 우리가 사대주의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일제 식민지 지나 그러면서 그런 거에서 국민사관이 이렇게 바뀌지 않은 역지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당고기를 읽어보면은 그게 추리를 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풀어놨어요. 근데 그게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그 단어의 역추적을 하고 단어 하나하나 의미나 다 찾아보면은 되는데 그게 제가 어떻게 이제 국문적인 어떤 어학국문으로는 설명을 잘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태오보키 씨를 보면은 이게 혹시 그런 그림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뱀처럼 돼가지고 둘이 이렇게 꽈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중국의 시조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화처럼 이렇게 우리가 천지창조의 아담과 이브 뭐 그런 식의 있던데 하나의 신화적인 그 그림으로 창조적인 중국을 창조한 그 창조신인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태오보키 씨예요. 근데 태오보키 씨의 성은 원래 풍씨예요. 풍씨고 그 전설 속에 나오는 거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뱀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뱀이 또아리를 깐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만나서 하나 이루어진 것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남자는 보키씨고 여자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란 말이 여호와의 그 전이된 뜻이라고 이제 그 한당고기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 언어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증명되는 거 그거는 뭔데 한당고기 읽어봤을 때는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태오보키씨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둘이 당군 그 동이족에서 분류가 지류로 나와서 중원에 와서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중심되는 중원이 지금에 말하자면 정주나 서안이에요. 그게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석기 시대나 인류 문명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좋은 데 살 때를 보고 오니까 산 있고 물 있고 평화가 있는 데가 가장 중심된 중점이 중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중국이라는 나라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당군이 와서 당군의 동이족의 한 기류가 뿌리를 내린 게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단 보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이족이라는 걸 한마디 다시 말해서 구이족이에요. 9개의 종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류가 뻗어 나가서 우리나라로 온 것도 있고 중국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저쪽이 몽골 쪽으로 내려가고 터키 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그 저번에 KBS인가에서 이렇게 제목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흘러내려간 거 보면은 흉노족이 나오잖아요. 흉노족이 나중에 그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망하게 된 원인이 훈족이잖아요. 훈족 때문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 로마의 그 국정이 무너지면서 그 훈족이 결국은 흉노족이거든요. 근데 흉노도 결국은 당군의 한 지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남인이 어디가니 들어가서 보면은 그 색깔, 오색 그게 오색이 뭐냐면 결국은 오행이거든요. 목화토금수의 5가지 색깔. 그것이 뭐냐면 색동 색깔이에요. 색동을 쓴다든가 공기놀이를 한다든가 비석치기를 한다든가 그런 놀이나 그 부르는 그 동요의 그 흘러가 옛날처럼 구전처럼 놀려왔던 그 리듬감들이 같은 기류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모양이 다르게 있지만은 그 지류들이 그렇게 뻗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이족 중에 하나가 풍씨가 있어요. 이제 그 구이족 중에 이제 견이, 방이, 적이, 백이, 우이, 황이, 현이, 양이, 풍이인데 여기서 풍이족의 한 주류가 중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풍씨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태호복기씨를. 그래서 태호복기씨는 천황이라고 해요. 천황, 하늘. 그 다음에 지황은 뭐냐면 염제신농씨가 지황이라고 해요. 네, 염제신농씨는 이 염자는 불꽃 염주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불꽃이라는 건 결국 남쪽이거든요. 남쪽을 상징하는데 염제신농씨는 여기 옆에 보면 신농한의원 있죠. 여기 오시다 보면 이쪽 옆에가 신농시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그걸 왜 들었느냐? 신농시는 약을 제조하는 법하고 나무로 집을 짓는 방법을 처음 중국의 시조로 말하자면은 한 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황제로 하는 건 중국 문화의 가장 시조로서의 문화를 뿌리 내기들게 해줬기 때문에 상으로 보는. 그 다음에 오제가 있어요. 오제는 이제 뭐 크게 안 하는데 사망은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이제 태호복기씨가 이제 그 태라는 거는 주역 캐 있죠. 그 주역 캐를 그어서 효사를 이제 그 기둥을 점쳤다 그래서 그 태호복기씨를 여기에 가장 시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호복기씨가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처럼 얘기하면은 옷을 짓는 이제 뭐를 했냐면은 그물로 고기 잡는 방법, 사냥하는 방법. 그게 완전 구석기 시대 얘기거든요. 그거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태호복기씨가. 그 다음에 황제 헌원씨가 이제 이 신농씨는 또 우리가 절에 가시면 산신님 있죠. 산신님이 호랑이 앉아서 약초 딱 들고 앉아있죠. 그게 신농씨의 그림이에요, 말하자면. 신농씨의 초상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롯된 약초를 안 들고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게 집을 짓기 시작한 그거 원조라고 해서 산신의 원조는 신농씨라고 보는 게 때문에 한의원에 가면은 신농한의원, 신농씨 한의원을 쓴 것이 그래서 그 신농씨 한의원이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약초를 만들고 사람의 그 할인하는 방법 제일 먼저 시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요. 황제 헌원씨는 침술을 창시했고 진암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웃나라하고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헌원씨는 이제 인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천재, 지재, 인재. 그래서 그렇게 삼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전설의 사망 5제까지는 전설의 시대라고 하면은 한나라 때 와서 이제 우임금이 낙도에 가서 거북이가 이렇게 거북이를 보고 거북이에 있는 그 벌어진 그 금을 보고 아까는 3008캐면 지금은 9008캐를 만들기 한 거예요. 9008캐라는 거를 지금 여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캐라는 거예요. 요 표를 보시면 요 캐가 있죠. 캐. 요걸 캐라 그래요. 그래서 3008개, 9008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9008개의 하나라에 와서 거북이에 있는 무늬를 보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그래가지고 이제 17대 거란이 이제 하도 폭력적으로 하고 그 전까 사망 5대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는데, 오임급 때 이제 뭐 어떤 또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은 치우란 거 저번에 잠깐 들었지만은 치우라고 그래서 그때는 동두철액이라고 그랬대요. 치우란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에 대한 딱 네 글자가 동두철액이냐 뭐나 머리는 청동으로 돼 있고 이마는 철로 돼 있는 거. 그래가지고는 치우가 이 하나라가 침범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장군들을 이제 친화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가지의 장군을 앞세운 거. 10가지의 장군이 뭐냐면 이제 그게 뭐냐면 식간이에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렇게 해서 10가지의 각각의 성질을 가진 장군을 내세워서 치우를 정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가 났다면 벌써 이제 청동기하고 철기가 섞여서 말하자면은 얼굴에 방패 같은 걸 쓰고 오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 그게 괴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기를 가져온 문화가 무지무지하게 무서웠을 거란 말이야. 요거를 보면서 제가 그 영화를 연상을 했어요. 그 코난 영화 보셨어요? 옛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온 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코난이 이제 그 시대 배경은 뭐 몇천 년 전 이러고만 잠깐 나왔는데 나중에 요거를 보니까 코난이 그 상황일 때 이 철기 문화를 가져온 사람을 만났을 때의 느낌이 그랬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철가면 같은 걸 쓰고 들어와서 했을 때는 뭐 청동기 같은 거하고 철기하고 싸울 때 그냥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존의 문명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가 임금 때 이제 치우도 동이족이래요. 동이족인데 이미 중국 문명이 서 있는데 다시 또 이제 침범을 해가지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나와서 식간으로 해서 10명의 장군을 만든 거예요. 그럼 장군 정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장군들이 각자의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너 잘났다고 더 잘났다고 싸우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맞춰주는 여자를 맞춰주는 것이 지지라는 거예요. 10단 12지지. 그래서 12지지를 해서 맞춰줘 보니까 2개가 남는 거예요. 2개가 남다 보니까 이 2개를 그럼 니네가 각자 한번 또 돌아가라. 돌려가면서 해라. 만나라. 그리고 만나고 보니까 60갑자가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얘기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 결국 이제 60갑자나 10간 12지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풀어주려고 이렇게 얘기처럼 풀어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27대 때 누가 나오냐면 주왕이 나와요. 주왕이 누구냐면 유명한 달기하고의 썸씽이 일어났던 그 왕. 달기하고 나는데 제가 이제 주왕이 그래 달기가 앙숙대요. 별로 웃질 않아. 항상 쌍을 찡그리고 있었대. 근데 가서 방화대 가서 불을 한번 딱 펴니까 그때서 달기가 깔깔깔깔깔 막 그렇게 신나게 웃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주왕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거구나 하고 방화대 가서 또 불을 피웠어요. 그거를 몇 번을 피우고 나서 나니까 사람들이 비상사태인 줄 알고 다 장군들이고 병졸들이 난리가 나서 모아놓으면 달기 웃어주려고 그랬다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진짜 전쟁이 났을 적에 문제가 났을 적에는 불을 켜놔서 아무도 안 나오니까 주왕이 달기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도 그 주왕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이 나오는데 그 문왕이 이제 주왕이 이 문왕이 좀 똑똑하고 말하자면 인테리 같은 상황이면은 유리옥에 갇혀놨어요. 유리로 만든 감옥에다 잡아 넣어놓으니까 이 문왕이 그 유리옥에서 만든 게 뭐냐 주역 괴사 아까 주역에 대해서 쾌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쾌에 대한 그 설명이 역경이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그 쾌사가 역경이에요. 그 쾌사를 갖다가 384효사라고 그래요. 384개의 효사를 갖다가 그때 유리옥에 앉아서 주문왕이 그거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대가 지나 춘추 전국 시대가 오니까 공자가
위편 3절이라고 해서 그때는 공자 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한나라에 대한 종이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 전에 공자 때는 뭐냐면은 대나무로 책을 다 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나무로 가죽을 엮어서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가죽끈도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보고 다시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가죽끈을 3번을 끊어 먹었다 그래서 위편 3절이라고 해서 공자 위편 3절 보면 그 유명한 4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역의 태사를 문왕이 지었으면 공자가 그거에 대한 해석을 또 달면서 이제 12기라 그래가지고 주역 책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12 무슨 건쾌전, 단전, 상전 그래가지고 10가지의 그 부수적인 부록 같은 거를 주역에 대한 해석에 대한 요걸 들어가기 전에는 요거를 읽고 요거는 무슨 뜻이고 어쩌고 그것이 10가지 부록처럼 붙여놓은 게 12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는 게 주역책이에요. 공자가 만들어진 그 주역책이 현재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책이 공자 때 만들어진 그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안자, 증자, 맹자까지 오다가 한 1500년 동안 그게 끊겼어요. 끊겨버리고 뭐 여러 이제 주돌 뭐 장제 우리가 아는 이름 중에 소강절이 이제 저는 이 책을 못 봤는데 이렇게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저도 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었는데 그때 사주 공부들이 하는 분들이 요거를 꼭 읽어보라고 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소강자 선생이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게 매화 역수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읽어보라 그랬을 거야 아마 황극경세서 그 소강자 선생이 쓴 게 황극경세서 그다음에 우주달력을 소강자 선생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원력이라는 거하고 24 그 절기 절우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거기 써준 거 보면은 뭐 청명이니 대설이니 소설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황제 헌원시 때 영윤이라는 그 황제 헌원의 제자가 그때 만드는 거 원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자까지 내려오는데 이 주역이 결국은 유교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오느냐 이제 명나라 때 서거이란 사람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 있죠. 명나라 때 서거이란 사람이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극과 생하는 그 연과 월과 일에 대해서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갖다가 그거를 사주라 그러잖아요. 그때 명나라 때 이 생일시를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그걸 풀어내는 거 그것이 지금 사주학의 근본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주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역이라는 걸로 해서 경제나 정치나 또 사업이나 점술로 치는데 제갈공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산통 막 흔들어 가지고 뭘 한다든가 또 제갈공명이 적벽대전 보셨으면 이렇게 바람 부는 영향을 딱 보면 그게 일종의 기문둔갑이에요. 기문둔갑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문둔갑은 뭐 선호공이 하는 둔갑술이 아니라 그날 그 해, 연, 월, 시를 다 해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을 천문지리를 읽어내서 이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해서 그때 그 지점에 필요한 지점에 그거를 자연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게 신기한 거죠. 근데 그거를 아는 건 사람은 자연을 이용할 뿐인데 근데 이제 거기까지를 알기에는 천문이나 지리나 아까 주역이라든가 모든 학문을 통합을 해야만 이제 거기까지 가보는 것이지 요즘 말하는 어떤 기운 하나만 가지고 사주 하나만 가지고 그게 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수나 지리나 천문까지 별자리까지 모든 걸 다 봐야지만이 그게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는 맨날 태양사신기를 같은 데 보면은
그 현문이 주작이니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동서남북어 오행, 그것도 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작은 검정이고 현문은 붉은 거고 빨간 거고. 그래서 그것도 오행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그 오행에서 다 비롯돼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다 오행인데 이제 명나라 때 이제 사주 보는 거는 명나라 때 이후에 그거를 본 거고, 그래서 명리학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나라에서 당상복자라 그러고, 또는 이제 일관, 하루를 본다. 그러니까 벼슬로서의 하나에 딱 서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천시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소경이라는 것은 작은 그 경을 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경 그러면은 소경들이 옛날에 정을 보니까 그 소경이 일명 이렇게 뜻이 변이가 됐지만, 그때는 소경도 하나의 벼슬의 그 천문지리를 보는 벼슬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천시가 되고, 이제 지금 일제시대 이후에는 그 민간 신앙이나 무속 신앙이나 그게 다 미신처럼 미신화돼서 이렇게 변이가 됐지만, 그래서 화담 서경도 또 그걸 원리기설, 태어설, 기신사생론, 또 이기설 이런 것가 있고,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제일 알고 지금 보편화돼 있고 제일 쉽게 한 거는 토정 이지암 선생이 토정비결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토정비결은 지금 토정비결이라고 하고 너무너무 틀리래요. 그것은 그야말로 그 비록이라 그러니까 너무 잘 맞추니까 그거를 반을 갖다 없애버리고 아주 그냥 쉽게 만들어버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부터도 이제 그러는데 요 원본 책이 있으면 옮겨 쓰고 갈략 되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따로 노트를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뜻은 이만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갈략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온 사기절처럼 간략하게 돼버리는,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저기서 가지고 있는 원래 뜻하고 지금 뜻하고 전혀 판이하게 달라져. 그래서 지금은 토정비결은 아주 뭐랄까 좀 재미로 할 것이지 그게 진실성이 있다고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거는 있어. 좋다 나쁘다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주적으로 그 해 운이 좋으면 토정비결을 보면은 맨날 꽃을 머리에 간을 뽑고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나고 귀인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나와요. 근데 내가 그 해에 운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뭐 조심해라 달마다 그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믿을 부분이지 이번 달 나쁘다 이게 엄청 나쁜 것이다 라고 거기에 매일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토정비결을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역이라는 걸 판에서 여기까지 사주학이 내려와져 있는데, 지금 이제 사주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주로 하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사주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명칭부터 하면은 여기가 사주는 어디서부터 쓰냐면은 여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지금은 보통 우리가 글씨를 쓰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를 연주, 요 기둥을 연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월주, 여기는 일주, 여기는 시주. 기둥 4개. 기둥 4개를 기둥주자를 써서 연에 있는 거는 연주, 월에 있는 건 월주, 이에 있는 건 일주, 시에 있는 건 시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를 2개로 나누면 여기를 천간, 여기는 아래를 지지라고 해요. 아까 여기는 천간이라는 거는 아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제가 식간, 요거는 1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식간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정, 임계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임묘진사, 오미, 신유, 술, 해, 그 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천자 쓰고 땅지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여기는 일간, 일지. 시간, 시, 지.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제 할 적에 월간이 어떻게 돼, 일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말하는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일간은 나예요. 요 일간이 나예요. 자, 일지는 누구냐? 배우자예요. 남자일 경우는 여기가 여자고, 여기가 여자일 경우는 여기가 남자예요. 내 밑에 깔고 있는 거는 배우자예요. 여기는 누구냐? 조부모 또는 조상, 나의 뿌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의 부모.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이니까 여기가 아버지, 여기가 어머니, 여기가 하늘이니까 여기가 할아버지. 말하자면 여기가 할머니 자리가 돼. 자리는. 그 다음에 여긴 나고, 여긴 배우자고, 요거는 자식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궁합을 본다 하면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무슨 띠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띠하고 무슨 띠하고 맞아? 근데 저도 이제 그 소리 하다가 맨날 혼났는데, 띠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도 띠가 맞던데 내가 그래도 반발을 하는데, 왜 옛날엔 띠를 가지고 얘기를 했냐? 나의 근본이 결국 여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왜? 그때는 대가족 지도였기 때문에 무슨 씨 집안에 누구 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집안에 누구가 누구 집 자손인가가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띠를 말했어요. 지금은 잘하면 여기, 아니면 요것만 살아요. 요것만.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또 부모가 반대해도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지가족을 해야지. 요즘 말려도 소용없잖아요. 나중에 말려봤자 시어머니가 더 구박받을 일이지, 나중에 대접받지 않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손을 놔줘야지. 끝까지 말렸다가는 내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놔줘야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 일간 요것만 가정으로 봐요. 요거는 가정으로 봐요. 근데 내가 부모를 모시고 있다. 부모 관계가 돈독한 원래는 요거까지 가정이. 옛날에는 이조시대 같은 때는 사육단지 옮겨가고 할 적에까지는 무신세 누구네 집안입니다. 그랬을 적에는 이 연주까지 봤지만, 지금은 이제 이거기 때문에 나가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일간이 어떤 건가, 사주 얘기를 배우시다 보면, 일간이 어떻게 되세요? 일주가 어떻게 되세요? 이것이 이제 서로 성명이 되듯이, 그럼 일주가 뭡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일주는 이 전체 위아래. 일간은 요거는 나의 성격이에요. 요거에서, 나는 기토일주입니다. 나는 무토일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성격이 대충 어떻게 했구나. 요 일간만 가지고도 이 사람 성격을 대충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밑에 일지를 만남으로 하면서 또 변화가 일어나겠죠.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주론이라 그래서 또 이제 그거를 또 다시 이제 공부하면 그것도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일주론을 하시면은 60갑자기 때문에 60개의 일주가 나오죠. 60개의 일주가 나오는데 60개의 일주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그러면은 할머니의 성격, 아버지의 성격, 자식의 성격이 대충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천간 지지를 안 배웠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주변 가족에 대한 성격도 대충 여기서 보고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요 원래 고정된 자리는 요거지만은, 나중에 이제 육친이라는 걸 배우게 되시면은 이 자리는 여기지만은 육친을 배움에 따라서 할머니가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이 여기 앉아있어. 할아버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거는 딱 그런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엄마 자리에 엄마가 안 있고 자식 자리에 앉아있어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엄마는 자식 같은 엄마가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변형이 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사주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어디서 영향을 받느냐면은 요게 나잖아요. 요게 나잖아요. 나의 성격도 되면서 나의 배우자가 되는데, 여기가, 요 자리가 가장 영향력이 세요. 사주 8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4개의 기둥, 사주. 자, 여기 8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사주 8자가 됩니다. 사주 8자가, 거기서부터, 사주 8자란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제일 힘이 센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요 월지예요. 월지. 요 자리가 제일 힘이 파워가 세요. 요 자리가. 자, 사람이 클 나갈 적에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사람이 교육을 받을 적에 누구의 영향이 제일 많아요? 엄마 교육이? 부모인데 어머니죠. 그렇죠. 엄마하고 있는 시간도 많지만 엄마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빠들 돈만 벌어다 주면서 자식 교육이 조금만 더 해서 도대체 집에서 뭘 했냐고 소리가 항상 그 소리가 나오는 게 엄마의 그 책임하에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 자리가 어떤 식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쳐요. 근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여기가 한 35%가 돼요. 8글자 중에 35%, 요게 15%, 요게 한 10%, 그 다음에 그냥 이것도 여기가 한 20%가 돼요. 여기가 20%, 여기가 15%, 여기가 한 10%, 그 다음에 여기가 한 8%, 그 다음에 여기가 7%, 여기가 한 5%. 그러니까 제일 힘이 약한 거는 요 자리예요. 나로부터 여기서는 하기를 보기에는 30cm도 안 되는 센치지만 영향력은 일과 역 사이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떨어져요. 그만큼. 할아버지, 나로부터.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러기도 한데 또 왜 그러냐. 자, 내가 같은 개띠라도, 같은 개띠단 말이야. 같은 개띠인데 10년째니까는 5, 8년 개띠 있고 또 몇 년 개띠 있어요? 40년 개띠인가요? 12년 빼면? 그럼 40년 개띠가 있다. 그 개띠에 따라서 또 10년 차이도 있지만 같은 개띠라도 봄에 똑같은 개띠예요. 근데 봄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겨울에 태어났느냐에서 같은 개띠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계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상식적으로. 또 내가 같은 날 태어났느냐, 날 시보다, 시도 영향을 받아요. 시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결국은 계절의 온 따뜻하냐 춥냐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 거에서 옷을 벗고 입고 덜 춥고 덥고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에 있어서 이 월지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생이면 내가 여름에 태어났다 하면은 더워하잖아요. 더운 때 태어났죠. 더운 때 태어났으니까 이런 사람들, 여름생들은 궁합을 본다면 앞으로 더 배우시지만 궁합을 보면 여름생들은 궁합을 어떻게 보냐. 옛날에는 띠로 봤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볼 줄을 몰라도 궁합을 이제 일찍까지 뽑으려면은 이제 대충 월까지는 매돌이겠다. 이제 요 천간은 몰라도 들어도 이제 천간 지지를 배우시면 연 월까지는 좀 대충 감으로 와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만세력을 본다든가 컴퓨터로 뽑아야지 요거까지 다 나와요. 근데 대충 이제 다른 어느 정도 매돌이면은 임묘진사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봄이냐 가을이냐 그걸 따져보아서 봄인상은 누구를 만나면 좋냐? 음과 양이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동양에 있어서 가장 최고는 뭐냐? 중화를 이루고 중용을 이루고 조화거든요.
사주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보태주는 사람이 나한테 가장 좋은 궁합이에요. 나한테 없는 거를 보태주면, 내가 옷을 벗고 있다면 옷을 입혀준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죠. 그럼 내가 뜨거워요. 그러면은 뜨거운 거 식혀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나한테는 가장 좋은 합이에요. 띠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거, 그것이 원리예요. 그럼 내가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가을에 살아. 여름에 태어났다 겨울 살아. 그렇게 만나는 것이 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체적인 조화로 목이 많다든가 더운 게 더 열이 화가 많다 그러면 수가 와야 돼요. 수가 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구성을 또 봐야 되지만 일단 딱 한 번 들어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계절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빨리 쉽고 상식적으로 대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적에. 그것이 이제 궁합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를 또 이제 조국모다 그랬지만 여기는 또 뭐를 하냐. 여기는 국가, 여기는 직장, 아까 말했던 여기는 가정이에요. 또 뭐가 있느냐. 여기는 전생 앞에 요 앞에가 이제 전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과거죠. 과거. 이거는 현재. 네, 현재. 지금 요건 당장. 요거 현재 지금 현재 당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 요건 나는. 여기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좋으면 또 요거는 뭐냐. 노후에 나이가 먹어서 노년이 되는 거야. 요거는 초년. 그러니까 유년으로 보면 돼요. 유년. 그러니까 15살.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할아버지 볼 수 있는 나이. 내가 할아버지라고 내 자랄 적에 이때까지는 할아버지를 보고 자랐어. 내 그늘에 할아버지가 있었을 나이가 한 15 정도는 우리가 할아버지 주변에 있었을 거야. 그 나이가 유년. 여기에 해당되는 15세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15세. 그러니까 여기가 한 30세 전이겠죠. 이거 15세니까 여기가 한 30세 전. 여기가. 이거는 뭐냐. 부모 밑에서 아직 부모 밥을 먹고 있을 나이. 30대까지. 30 이후에 장가를 간다. 그러면 내가 이제 배우자하고 읽어나가는 그 시간. 여기 이제 45세까지.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45세부터 60 퇴직해서 자식이 갖다 주는 용돈으로 내가 먹는다. 그게 이제 60이죠. 60 이후를 노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이제 그게 더 100세 건강시대라 이게 이제 40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요 때문에 60이 한강이 돼서 노인 노릇을 했는데 지금은 아직도 청춘이시니까 다시 이제 재투자를 본인한테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이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에 대해서 뭔가가 다시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꼭 뭐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대한 공부하고자 했던 하지 못했던 걸 자기 분야에 대해서 뭔가 내가 마음의 소양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이 공부를 그래서 나이들 퇴직하고 이 공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 바라보기가 돼요. 나를 바라보는 이 반성이라는 건 좀 우습고, 그러니까 그 나를 바라보기라는 게 종교를 통해서 기도를 해서 나 바라보기도 있지만 사주를 통해서 과연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이걸 보다 그래서 그때 이렇구나, 나를 반추해보고 날 바라게 보더니까 이제 자식들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이렇게 사주 8자 8글자로 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잠깐 보세요. 여기 이제 음양 요걸 보세요. 음양. 이걸 써드릴까 하다가 각자 보시면서 옆에다가 이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무국, 태극, 무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무국도 일이고 태극도 일이래요. 그래 하나의 기운인데 무국은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 없는 상태를 무국, 태극은 현상이 나타나 있는 상태의 무국. 결국 같은 얘기인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무국이면은 뭔가 상태가 나타나는 건 그것이 태극인데 결국은 그것도 일기라는 거야. 그거는 결국은 뭐냐,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없다고 해서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없는 것 자체도 이미 있는 거예요. 응? 우주로 가면 진공 상태잖아요. 무중력 상태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 진공 상태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없지만 그 자체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나중에 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인신의 사람이 인신의 그 기간과 우주에 생성하는 것과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 신체가 소우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요 우주의 탄생과 인간의 탄생이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이미 하나죠. 근데 인간으로서 하나 형성된 게 없는 거죠. 이게 합쳐지죠. 합쳐진다고 해서 이미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아니죠. 인간으로서 아직 존재가 안 된 거죠. 그럼 그게 말이죠. 양과 음이 난자와 정자가 만난 상태가 태극의 상태란 말하잖아요. 어? 태극이 흉모를 가면서 두 개지만 하나이면서 또 절대 하나도 아니면서 서로 휘돌아 가는 거죠. 태극의 형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와 정자가 그러니까 난자하고 정자가 만났지만 그게 이미 하나가 된 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인간화 됐을 때가 이미 하나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응. 이제 그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음과 양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음과 양이 되는데 그 음과 양이 그 양에서 또 양이 나오고 그 양에서 음이 나오는 거.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세포 분열처럼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양과 음으로 또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요거는 기호캐로서 이거는 양이에요. 양이에요. 자, 띄어진 거는 음이에요. 요 캐 하나가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요거 사상이라는 거는 뭐냐, 양하고 양이 있으니까는 작대기 두 개만 딱 나와 있죠. 이게 태양이에요. 그 다음에 양하고 음이 있죠. 양을 밑에 쓰고 위에다 음을 썼어요. 그게 소음이에요. 그 다음에 음 속에 또 양이 있어요. 나눠지는 게. 그게 소양. 그 다음에 음 속에 또 음. 그게 태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양은 태양이고 가장 큰 음은 태음이에요. 그 태음인데 그 중에서 소음이라는 거는 음의 기질이 아니에요. 소음은 양의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양 속에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음이라는 거예요. 소음은. 소양은 음 속에 양이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걸 배우기 전에는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양이니까 양의 체질인 거는 알고 더 밝고 막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음은 양 속에 있는 음이고 소양은 음 속에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상 체질을 공부할 때 여기가 음양에서 사상의학을 배운다 하면은 요게 음양 이론하고 오행하고 음양 오행까지를 배워가지고 이 사상의학을 배워요. 요즘 이제 거기서 이제 온누리 약사인가 그 약사에서도 온누리 약사는 한방을 해요. 한방을 과립처럼 만들어가지고 조제를 해서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방을 하려니까 이 사람이 체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 공부가 지금 다 힘드니까 뭐를 하냐, 음양 오행까지만 공부를 해서 이 사상 체질까지만 공부를 하는데 인간이 네 가지 분류로 딱 나눠지느냐, 참 여기 걸리고 저기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의학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주 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약사님도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건대에서 미술 춤치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미국에서 무슨 심리학 그걸 철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음양오행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계절로 이렇게 딱 4계절로 나눠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걸로 딱 4등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체질 딱 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봄은 뭐냐면요, 목이에요. 여름은 화예요. 가을은요, 금이에요. 겨울은 수예요. 오행이죠. 오행 중에서. 오행이라는 건 목화토금수예요. 목화토 금, 수. 이 5가지를 오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상체질처럼 요 4가지로 딱 분류를 해가지고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1번부터 붙더라고요. 개발. 토는 어디서? 토는 가운데 그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토는 없는데 뭐를 하냐면 이제 나중에 청산 지지할 적에 그걸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자, 봄은 그럼 이건 잠깐 얘기 드릴게요. 봄은 뭐냐면은 갑을 천간으로는 이게가 봄이면서 여기가 동쪽이 되는 거. 동쪽이 되는 거. 목은 생각하면 나무가 새싹이 피는 거는 새싹이 피고 생동을 하고 뭔가 시작점이에요. 동은 해도 동쪽에서 뜨고, 봄이 새싹이 뜨는 거는 목이, 그러니까 목과 봄과 동을 동일시해서 머리에 인력을 시켜 놓으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천간은 갑을, 여름은 병, 정, 여기가 가을은 경, 신, 임, 개. 자, 그런데 이제 무기는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기는 항상 중화를 이루어주고 조화를 이루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지로는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 임묘가 들어가요. 사, 오. 신, 유, 해,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가지밖에 안 들어갔죠? 8가지밖에 안 들어갔죠? 임묘,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진이 들어가요. 봄으로. 임묘진, 그래서 진은 토지만, 요건 토예요. 간묘, 임묘, 사호, 병신, 임해, 아니, 잠깐만 거꾸로 해봐.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임해, 요게 천간이에요. 아까 사주 중에 위에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게 천간이에요. 지금 막 정신 없으시죠? 아니, 어느 정도는 알아요. 네. 그래서 요 진토는 봄의 토예요. 위토는 여름 토고, 술토는 가을 토고, 축토는 겨울 토예요. 그래서 토가 각 계절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묘, 진 그러면 인월이다, 묘월이다, 진월이다 하면 이거는 봄의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렇게 4가지로 크게 통합을 크게 대분류로 봤을 적에 토지만. 그러니까 사주를 배우면 요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양 오행만 배워가지고 그 교수님이 써먹기를 요 방법으로 써먹더란 얘기예요. 쉽게. 그러니까 임묘지는 봄의 사람, 사오미는 여름 사람, 신유술은 가을 사람, 요거는 겨울 사람. 해자축으로 딱 봐버리는 거야. 그래서 매돌이냐?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면은 여름의 사람. 그럼 화가 가지고 있는 성격, 화가 내포하고 있는 직업군, 화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 성격들을 대충 맞추면 큰 테두리 안에서는
다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맞아요. 우리가 혈액형 4가지형으로 얘기를 해도 다 맞아서 거기에 끄떡거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은 심리적인 얘기지만은 그 EBS에서 그 어떤 교수가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그거를 썼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썼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종이를 꼭 개별적으로 다 그 종이를 줬대요. 한 사람씩 다. 그리고 다 읽어보고 딱 자기래. 몇 명을 딱 테스트를 한 거예요. 딱 자기래. 그랬더니 선생님, 저 어떻게 그 시간 단시간에 딱 보고 저렇게 하세요. 그거를 다 감탄한 거야, 이 사람한테. 그랬더니, 나중에 딱 펼쳐서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읽는 건,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어떤 대분류 속에는 그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주는 요 대분류 요걸로는 되지만, 하나하나 아까 그 8글자장의 조화를 이루어갈 적에는 더 세심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성격 어떤 성격 간단하게 음양오행을 배워가지고 인간 심리에 따라 딱 이걸 써가지고 그 교수님이 써먹더라고. 그러니까는 나는 음양오행 배웠고 이걸 배웠으니까 그렇구나 저렇게 써먹네. 간단하게 저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깊이 하셔도 끝도 없는 거 10년 넘어 하셔도 되지만 내가 급하게 써먹겠다. 급하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타로 하신 분들은 그게 급하게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대분류 안에 어느 정도 인간적인 그 심리라든가 인간 그 오행에 따른 그 성격들 같은 거 그 분류표가 있어요. 그걸 좀 머릿속에 입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써먹어도 도입을 해서 하셔도 써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음양오행을 간단하게 써먹더란 얘기예요. 나는 이거를 더 배우니까 아니까는 음양오행만 가지고 저걸 어떻게 맞춰? 이건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이러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또 못할 건 또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것이 이제 또 양에서 또 음과 양이 또 나눠져요. 음에서 음양으로 또 나눠져요. 또 그 음의 양에서 다시 또 음양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얘가 8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의 양이 천간. 그래서 이게 연주, 월주, 일주, 사주로 해서 사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그 음양으로 나눠주는 게 천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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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간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8글자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음양 이론에서부터 쭉 나와서 여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요 이제 그게 이제 8캐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요 คึ캐가 건캐, 택캐, 리캐, 진캐, 송캐, 감캐, 간캐, 건캐 여기까지가 나와서 이 주역이라는 것이 이 캐로 가지고 뭐를 하느냐 이제 이 캐가 8가지 캐잖아요. 근데 이 8가지 캐가 윗캐, 아래캐를 상하로 만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먼저 본다면 그게 이제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역이면서 이 캐 가지고 운영을 해서 만든 게 주역이고 요것이 음양으로 나와서 8가지 나온 것이 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역이라는 건 뭐냐? 자, 이거 자, 여기가 아까 건캐라고 그랬죠. 건캐라고 써있죠. 그 뒤에 보세요. 양이 3개죠. 양이 3개죠. 여기도 또 양이 3개죠. 그렇죠? 근데 이거 건캐라고 그래요. 이름 읽기를. 건캐. 중복이 돼 있어요. 근데 건캐의 뜻은 뭐냐면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캐의 이름은 중건천괴라고 읽어요. 주역에서. 예. 하늘의 건캐가 2개가 중복이 돼서
천케라는 하늘이라는 뜻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중번이라는 거는 이케와 이케의 그 만난 모양을 말하는 거고, 요 뒤에는 요 케가 만나서 이루어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케냐? 자, 여기서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렇죠? 이거를 6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6호점 그러죠. 6호가 이 6개의 6개를 가지고, 자, 이제 내가 그걸 이제 산통이라고 그러죠. 여기 산통이 뭐가 없나? 이제 그 산통 깬다 그러죠. 산통. 이제 산통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손 이렇게 흔들어서 딱 이렇게 빼요. 숫자를 6개 빼서 그걸로 수비하고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 위에 술 빼고, 이 아래 캐를 빼고, 그 다음에 세 번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는 것이 뭐냐? 자, 여기를 뽑냐, 여기를 뽑냐, 세 번째를 뽑냐, 몇 개를 뽑냐, 이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물어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6호점은 언제가 제일 잘 맞냐, 뭐 할 때 잘 맞냐면요. 그야말로 부채도사에 할까요, 말까요? 이럴까, OX. 할까요, 말까요? 당장 급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 점으로서 볼 적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점으로. 그러면은, 그때는 입 닦고 세수 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장난으로, 에이, 한번 물어보자. 절대 답 안 가르쳐. 두 번 물어도 답이 틀리게 나와. 그러니까, 두 번을 묻고 같은 질문을 또 한다거나, 내가 이미 결정을 해놨어. 다 마음으로 다 결정을 해놨어. 근데 한번 물어볼까? 답이 오답이 나와요. 그래서 참 정신과 그거 들으세요. 거기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늘과 내가 하나의 그 뭔가가 내가 꼭 신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를 묶어서 할 적에 하늘에서 답을 해주는데, 내가 장난할 적에는 이 하늘과 나가 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호를 할 적에 이걸 하나를 뽑아내고, 그러면 이게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걸 따라서 해석이 또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지금 요 집을 보고 왔는데, 이 집이 좋을까? 저 집이 좋을까요? 말하든가, 아니면 이 집을 할까요? 말까요? 막 판단이 안 내릴 때, 순간 판단이 안 내릴 때, 그냥 답을 딱 가르쳐줘요. 기가 막히게 가르쳐줘요. 한 번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 아가씨가 성악을 하는데, 그날 뭐 발표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뭐 6회에 관한 뭐 이렇게 에피소드를 하면은 무슨 민담 무슨 설화 같아가지고 재밌어요. 그래서는 하는데, 오빠, 내가 오늘 저기 발표했는데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고 해놨어. 그랬더니, 발을 조심하라고 나온 거죠. 발을 조심하라고. 그 뜻을, 그러니까, 주역을, 그러니까 굉장히 비유를 해놨어요. 주역의 그 회사를 풀어놓은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낱말을 가지고 정치나 경제나 여자 결혼하는 거나, 노인네 장례 치르는 거나, 전쟁하는 거나, 그 64회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인생 삼라만상 얘기, 거기가 다. 근데, 서론, 본론, 중반전, 결승전까지 했을 적에, 내가 결승전에 왔을 때 어떤 태세를 하는 거, 내가 어떤 처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처세하게, 주역은. 그래서, 한명여가 주역에 돼가고, 김정필 씨가 또 주역에 돼가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나설 때, 요때쯤 되면은 내가 보일 것 같아도 손을 놓고 놔야 된다는 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생명이 긴 거예요. 정치 생명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알아야지 내가 그 때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는 처세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 발을 조심하라고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했냐? 야, 계단 조심하라고 한 거야. 드레스 질질 끌고 가다가 넘어질까 싶으니까 조심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가씨도 이제 드레스만 들고 온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의 한도라는 거예요. 드레스를 들고 이렇게 계단을 열심히 갔대. 그리고 딱 갔는데
방송국에서 마이크를 딱 잡아내놨는데 그 방송국 설치를 어떻게 희한하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만 딱 들어 발을 꼼짝 못하게 옥새채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만 서야 된대. 안 그러면 요 화면도 못 잡히고 요 화면도 못 잡히고 요 마이크가 뭐 어떻게 된대. 그러니까 이 발을 꼼짝을 못하는데 거기 서서 노래를 하면서 오빠 말이 생각이 나서 발 조심하라는 소리가 이 말이었구나. 넘어질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뽑아내는 게 주역이 최고. 그거를 6효점이라고 해요. 점으로 치자면 6효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거를 두 가지 중첩이 돼서 중건천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거를 배워야지 이제 그 다음에 걸 설명을 해드리겠네요. 거기서 보면은 여기를 보시면 이제 건캐, 택캐, 리캐, 진캐, 손캐, 간캐, 간캐, 곤캐가 있죠. 곤캐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그 뒤에다가 내가 이제 그거를 써놓지는 않았는데 건캐니 뭐니 앞에를 보시면 건캐를 한번 보세요. 건캐는 양이죠. 앞에를 보세요. 요걸 보세요. 요걸 보시면 건캐를 보세요. 제일 앞에 건캐 있죠. 제일 앞에 앞쪽에 이게 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대기가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양이 딱 세 개가 있죠. 그게 건캐예요. 그게 하늘이고, 자연으로 따지자면 그건 하늘이고, 인간으로 따지자면 그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은중각 같은 경우는 요 8캐를 가지고 또 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캐가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져가지고서는 나중에 아버지한테 문제가 생긴다, 딸한테 문제가 생긴다, 이러고서 문제 해석을 또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음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려나가는 거는 읽을 적에는 양음인데 그려나가는 건 밑에서부터 그러는 거야. 양음 이렇게 돼요. 이게 택캐예요. 이거는 뭐냐면 택캐는 연못 또는 소녀, 또는 막내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헷갈려요. 그 캐가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 캐를 못 외워가지고 이게 건캐가 아빠죠. 이게 곤캐는 엄마예요. 전부 음으로 된 건 엄마예요. 그 곤이라는 거는 곤캐를 보죠. 제일 앞에 지지. 곤캐를 보면은 음만 딱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땅이에요. 요거는 하늘이, 아까 건캐는 하늘이고, 요거는 엄마고, 여기는 아버지고. 그래서 양과 음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아버지고 음이고, 음양 이론도 대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그렇게 되는 데서, 여기가 아까 양이라 그랬죠? 여기가 음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택캐는, 막내딸이에요. 소녀라 그래서, 이 집에 말하자면 3남 3녀가 있는 거예요. 3남 3녀가 있는데 막내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요 밑으로 가갈수록 위에 사람이고 아래로 올라갈수록 아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나 오빠가 결국은 누가 올려주냐, 막내를 업고 다니려면 등에 지고 다녀야 돼요. 위에 올려 타잖아요. 밑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밑에 갈수록 윗사람이고 아래로 올라갈수록 아랫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외웠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녀, 막내딸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 연못이에요. 연못을 뜻하는 거예요. 소녀고 연못. 자, 요 연못 형태가 어떻게 돼요? 구성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죠. 물이 잠긴 형태죠. 연못해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못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요 캐가 나오면 택캐가 나오면 연못에 빠진 앞에 물이 있다든가 앞에 이제 산이 오면은 산 앞에 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 그림으로도 연상이 되죠. 이게 자연의 그림화 되니까. 그 다음에 니케는 가운데가 이거는 이제 그걸로 하면은 니케는 이거는 중력, 그거 불이에요. 중력하고 불이에요. 자, 가운데 이제 음이.
음이 가운데 앉아있죠? 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딸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은, 자, 불의 가운데, 촛불을 켜놓으면 가운데 심기가 오히려 차가워요. 겉에는 뜨거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인이, 뭐 남대